GPL 법인 투자 비용 대비 실이익은 어떤가? 일장일단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추가 현금 흐름이 52만 원 정도가 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센 오영일입니다. 네, 오늘은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또는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덜 수 있는 GPL 투자, 근데 그 GPL 투자도 1인 법인으로 해서 투자하는 방식에 대해서 실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따져보는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영상을 이렇게 올렸었는데 이 영상들의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습니다. 아마 그만큼 관심도 많으시고 관심이 있으신 만큼 궁금하셨던 점들도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았던 질문은 요 세 가지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법인을 통해서 GPL 투자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덜어진다는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그게 법인이라는 건 운영하다 보면 기본적인 비용이 있는데 그 실이익이 있느냐, 이런 말씀들이 많으셨고, 그리고 또 GPL 투자가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거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을 해결하시고자 저희 센터로 방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부탁의 말씀과 또 공지 아닌 공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실 때 오시는 거 얼마든지 저희 두 팔 벌려서 환영합니다. 네, 고객분들이 찾아오시라고 저희 센터 사무실이 있는 거니까요. 근데 저희가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 전화로 한 번만 예약해주고 방문해주시면 저희가 더운 날에 오시는데 시원한 커피 한 잔 준비해 놓고 편안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약하지 않고 와주시게 되면 또 이제 한정없이 또 기다리시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오시기 전에 전화 한 통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좀 깊이 있게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에서는 이 GPL 투자가 안전한가, 요걸 먼저 좀 말씀드리고요. 이 GPL 자체가 뭔지 모르시면 이 전체 영상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GPL 투자가 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이 GPL 투자를 개인으로 할 수도 있고 법인을 설립해서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장단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법인을 설립했을 때 실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PL 투자는 채권 투자입니다. 채권 투자라는 게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에 돈 빌려주고 이자 받으면 국채 투자자인 거고, 회사에 돈 빌려주고 이자 받으면 회사채에 투자하신 거고, 담보가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GPL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큰 개념은 이렇고요. 세부적인 구조를 같이 좀 보시면 세상에는 여윳돈이 있으신 분이 있고 자금 조달을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윳돈이 있으신 분은 내 돈 누가 빌려가서 이자 쳐서 잘 갚았으면 좋겠고, 또 자금 조달하시는 분은 누가 나한테 돈 빌려주면 내 앞에 있는 좋은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서로 모르시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행복이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여윳돈이 있으신 고객분들도 계시고 자금 조달을 원하시는 고객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두 분을 연결해 드리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윳돈이 있으신 분이 행복이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원하시는 분에게 대출을 해주시는 거고, 원리금 상환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부동산 공인중개사분들이 집 살 사람, 집 팔 사람을 연결해 주잖아요. 그런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간단하죠? 돈 빌려주고 이렇게 이자 받는 겁니다. 이게 끝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돈 빌려주고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빌려간 사람은 잘 갚으면 다행인데 안 갚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주가 돈을 갚지 않았을 때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돈이라는 거는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기도 힘들다는 게 바로 돈 거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안전장치가 중요한데, 당연히 아무에게나 대출을 해주진 않겠죠. 이렇게 아파트라는 물건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분들에게만 대출이 진행되게 되고요. 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을 받게 되면 저희 회사는 이걸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객분들께는 질권 설정이라는 걸 해드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근저당권은 많이들 들어보셨죠. 내가
내가 집 살려고 은행에서 대출 받았더니 우리 집에 근저당권 설정하더라. 왜냐면 내가 은행에 돈 안 갚으면 은행이 내 집을 경매로 넘기려고, 그래서 은행은 돈을 잃지 않으려고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저당권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질권 설정, 요거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질권 설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장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우선권자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차주가 돈을 빌려가신 분이 돈을 갚지 않으시면 근저당권자인 저희는 법원을 통해서 경매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해당 담보물에 낙찰자가 나오게 될 거고요. 낙찰자는 법원에 낙찰금을 입금하게 되겠죠. 그러면 법원은 이 낙찰금을 등기부상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당이라는 걸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먼저 받게 되시는 분이 질권 설정자입니다. 질권 설정자가 가장 먼저 받게 되고 남는 돈이 있으면 근저당권자가 받게 된다. 그래서 질권 설정자는 최우선 배당권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GPL 투자의 개요를 간단하게 한 장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수익률은 3.8% 이자가 고객분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금액으로 치면 1억 투자하신 분이 월에 정확하게 48만 원 정도가 되는데 약 5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억 투자하시면 매월 세금 떼고 50만 원이 들어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10억짜리 집에 10억을 대출을 내보내면 그건 위험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차주가 상환하지 못했을 때 경매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경매로 진행을 하면 10억짜리 집이 좀 더 낮은 금액에 낙찰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0억짜리 집일 때 저희는 LTV를 75%를 적용을 해서 7억 5천까지만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투자 기간은 1년 단위로 진행이 됩니다. 차주에게 대출 나가는 대출 계약 자체가 1년 단위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1년 단위의 투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1년 단위이긴 하지만 차주분께서 중도 상환하게 되면은 중간에 끝날 수도 있다. 근데 끝났다고 투자가 종료되는 건 아니고 차주가 상환을 하면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물건에 또 대출을 내보내면 되기 때문에 투자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데, 단 1년 단위로 이제 기본적인 계약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담보 대상 물건 아파트는 저희가 전국에 있는 아파트를 다 하진 않고요. 서울 수도권 그리고 광역시 아파트들만 담보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뭐 경남 의령의 모퉁이 땅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 이런 것도 분명히 아파트이긴 하지만 저희는 그런 것들은 담보 물건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 5대 광역시 아파트만을 담보로 인정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투자하시는 방법은 저희 센터에 예약을 해주시면 순차적으로 물건 나올 때마다 고객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보통은 예약해 놓으시면은 짧게는 뭐 한 하루 이틀만은 될 때도 있고요. 좀 길면은 한 주, 2주 정도 걸릴 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주 하는 질문이 요 5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요거까지 다 진행을 해버리게 되면은 오늘 메인 주제는 요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영상은 하단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요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링크를 눌러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GPL 투자의 안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요. 자, GPL 채권이 부실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좀 계십니다. 네, 좀 아이러니하죠. 아니, 차주가 잘 갚아야 좋은 건데 차주가 못 갚기를 바란다고? 좀 이상한데 이해가 선뜻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요 내용을 이해하시면 GPL 투자가 이래서 안전한 거구나 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 좀 말씀드려 볼게요. GPL 채권은 정상 채권이라고 합니다. 위에 까만 글씨죠. 정상 채권이라고 하고요. 이 정상 채권이라는 건 뭐냐면 돈을 빌려주고 이자가 정상적으로 잘 들어오고 있고 상환이 잘 되고 있는 거, 요게 이제 정상 채권이죠. 그래서 저희가 투자하는 거는 이제 정상 채권, GPL인 겁니다. 근데 차주가 이자를 안 갚거나 만기에 상환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부실 채권이 되는 거거든요. 이 부실 채권은 영어로 NPL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GPL은 정상 채권, NPL은 부실 채권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GPL에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부실이 돼서 NPL이 돼요. 그러면 저희들은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주가 돈을 상환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겠죠. 경매를 진행을 하게 되고, 경매를 진행을 하면 배당을 통해서 원금과 이자는 물론이고 연체 이자까지 회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연체 이자까지 더 받기 위해서 NPL이 되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NPL이 되면 저희는 NPL 채권을 매각해서 바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경매 때까지 기다렸다가 원금의 이자에 연체 이자까지 받으면 좋은 거는 알겠어. 근데 나는 매달 돈이 들어와야 되는 사람이고, 또는 나는 이 돈이 딱 만기 때가 되면은 전세금 빼줘야 되거나 내가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잔금을 넣어야 되는 돈이야. 그러니까 경매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NPL 채권을 매각해서 바로 현금화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GPL 투자하신 분들이 이게 부실이 돼서 NPL이 되면은 1번 경매까지 기다렸다가 연체이자까지 받는다. 2번 채권을 매각해서 바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한다. 이렇게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NPL 채권 매각이란 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오영일이라는 사람이 GPL 투자자입니다. 근데 이게 NPL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저는 경매를 기다렸다가 나중에 배당을 받아도 되죠. 근데 오영일은 이걸 전세금을 빼주거나 아파트 잔금을 치러야 되는 소중한 큰 목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NPL 채권을 매각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매수자에게 채권을 주고 그 다음에 저는 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는 돈 받았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이제 저는 끝나는 거고, 매수자는 원래는 오영일이 경매 때까지 기다렸다가 배당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매수자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매수자는 원금의 이자의 연체이자까지 받아가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GPL 투자를 하면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NPL이 될 수도 있고요. NPL이 됐을 경우에는 매각을 통해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매각이 잘 될까? 이게 중요한 거죠. 왜 우리가 집 팔려고 부동산에 내놔도 안 팔릴 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사는 사람이 있어야 매각이 되는 것이지, 이게 매각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매각이 안 되겠죠. 그러면 매각이 잘 될까를 보려면 이걸 확인하면 됩니다. NPL 채권을 사가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사갈 것이고요. 이거 사가도 돈을 못 벌어. 그럼 당연히 안 사가겠죠. 당연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NPL 채권을 사가는 사람이 돈을 어떻게 벌게 되는지 그걸 같이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NPL 채권이 5억짜리고 이자는 연 11%입니다. 원래 이자 8%에 연체이자 3%가 가산돼서 11%가 되는 거죠. 이것만 봐도 되게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채권인데 연 11%짜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보통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정말 잘 팔립니다. 왜 잘 팔리는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채권을 사가시는 분은요, 5억을 전액 다 본인 자금으로 사가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자본은 5천만 원만 있으면 되고 은행 대출을 4억 5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부동산은 대출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NPL 채권은 저축은행에서 90%까지 대출이 돼요. 그래서 이자가 연 6%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수익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아마 여기서 딱 눈치채시는 분들은 있으실 거예요. 레버리지가 가능한 거죠.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익이라는 것은 들어온 돈에서 비용으로 나간 돈을 빼면 나의 순이익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들어온 돈은 5억에 연 11%가 들어오니까 5,500만 원을 받게 되고요. 나간 돈은 4억 5천을 대출을 받았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6% 이자인 2,700만 원이 비용으로 나가게 됩니다. 즉 5,5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2,700만 원이 비용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얼마를 버는 거예요? 2,800만 원을 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 실투자금이 얼마였나요? 5천만 원이었죠. 그럼 5천만 원으로 2,800만 원을 번 거기 때문에 수익률로 계산을 하면 56%의 수익률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 56%의 수익률이 만들어진 상품이 우리가 어떤 코인이나 주식 투자를 한 게 아니고요. 아파트가 담보로 되어 있는 채권에 투자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56%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채권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채권이 안 팔릴 수가 없는 거죠. 누구나 이런 채권을 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이 설명을 고객분들께 드리다 보면 다 같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나도 NPL 하고 싶다. 나 NPL 하게 해주세요.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GPL의 안정성을 이해를 제대로 하신 분인 거죠. 근데 NPL을 하고 싶어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NPL은 전문 법인만 취급이 가능합니다. 개인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이러십니다. NPL 법인 하나 설립하지 뭐 그 자격 요건이랑 이런 거 자본금 구조랑 딱 맞춰가지고 법무사 대동해서 법인 설립하는 거 뭐 어렵겠어?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법인 설립한다고 해서 NPL 투자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NPL 물건이 있어야 투자할 수 있는 건데 물건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구하기 어려운 거냐면은 아까 같은 그런 NPL 채권을 만약에 누군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물건을 누군가에게 팔겠습니까? 안 팝니다. 당연히 안 팔죠. 갖고 있으면 내가 돈 버는 건데 굳이 내가 돈 벌 걸 왜 남한테 주겠어요? 웬만하면 잘 안 팝니다. 정말 급한 분이 아니고서는 웬만하면 안 팝니다.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GPL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GPL이 하고 있다 보면 NPL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도 NPL 다른 사람에게 안 팔 거예요. 저 왜 팝니까? 그냥 저랑 저희 고객분들이 같이 하지 이걸 왜 팔겠어요? 안 팝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GPL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저희 회사는 GPL을 전문적으로 하니까. 근데 그 중에서 NPL이 여태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잘 갚으세요. 그래서 여태까지 한 번도 GPL이 부실나거나 그래서 NPL이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GPL 채권이 부실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거든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지. 근데 실제로 GPL 채권이 NPL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있지를 않습니다. 저희는 GPL 채권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NPL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은 그런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NPL 전문 법인들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종종 오거든요. 뭐 부실 채권 생기는 거 있으면은 자기네한테 팔아라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안 팔 거죠. 근데 생겨야 뭐 팔든가 말든가 할 텐데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GPL의 안정성이라는 것은 이 NPL을 이해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갑자기 어벤져스 사진을 꺼냈는데 이 어벤져스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어벤져스의 특징은 아이언맨이 혼자 있다고 해서 지구를 구할 수 없었고요. 또 캡틴 아메리카 혼자서 지구를 구할 수 없었죠.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 GPL을 진행을 하고 있고 대부법인까지 고객분들께 서비스하고 있는데 이게 저 혼자서는 도저히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일들을 진행을 할 때 이제 변호사님과 부동산 박사님 그리고 기업 재무를 담당하시는 분 그리고 세무사님과 함께 통합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고객분들께 대부법인 서비스를 GPL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의 주된 메인 내용입니다. GPL 법인 투자 비용 대비 실이익은 어떤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GPL 대부법인 투자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1인 대부법인을 먼저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GPL 투자를 하게 되고요. 투자를 했으니까 우리는 이자가 매출로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법인을 통해서 급여라는 구조로 돈을 받아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가 우리가 그냥 개인이 투자하면 이자 소득이 돼요. 그러면은 직장 가입자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대부법인을 통해서 급여라는 구조로 돈을 받게 되면 직장 가입자가 되는 거죠. 그럼 직장 가입자가 되면은 지역 가입자일 때보다는 확실히 건보료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GPL 투자를 예를 들어서 1.5억을 하게 되면은 연 이자가 8%이기 때문에 연 매출은 1,200만 원이 만들어진다라는 기본 골자를 통해서 지금부터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법인을 운영할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건데 비용이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자, 하나하나 좀 보게 되면요. 이게 일회성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요. 연에 한 번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고요. 매월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처음에 일회성으로 들어가는 것은 법인 설립 비용이 있는데 요거는 100에서 15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요건 지역에 따라서 법인 설립 비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처음에 법인을 설립을 하게 되면 대부법인 협회에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게 가입 비용이 50만 원이다. 이 두 가지 항목은 최초 1회 한 번 있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연간 들어가는 비용을 보면은 이제 대부법인을 설립을 할 때는 먼저 교육을 이수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하루짜리 교육인데요. 이 교육비가 15만 원인데 이게 3년간 유효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연으로 환산을 해보면 5만 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비가 5만 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공제에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공제 가입비가 16만 3,800원입니다. 요게 6년간 공제가 유효한 거고요. 그러면 연으로 따져보면 27,300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또 법인은 1년에 한 번 결산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개인은 종합소득세라는 걸 신고하듯이 법인도 결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 세무 비용이 1억 5천 투자 금액을 가정했을 때 5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되고요. 투자 금액이 만약에 뭐 5억이다 그러면 150만 원 정도가 발생된다. 이 투자 금액에 따라서 결산 비용은 달라진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결산 비용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세무 대리인분들마다 비용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은 법인세라는 걸 내게 되는데 사실상 법인세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자로 매출이 들어오면 우리는 비용으로 나가고 또 급여로 다 받아갈 거기 때문에 법인에 남아있는 돈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법인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연간 비용을 총 월간으로 따져봤을 때 한 달에 부담되는 비용은 한 48,000원 정도가 되더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이제 월간 비용을 한번 볼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세무 기장료가 있죠. 월에 한 12에서 15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이것도 보편적인 금액 테이블이고요. 이것도 세무사님들마다 금액이 다르고 또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변동이 되는데, 보통은 한 12만 원, 15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법인에 가입하신 분들은 협회에 가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아까 여기 협회에 우리가 가입을 했었죠. 그 협회비가 매달 나가는 게 있는데 이게 월에 5만 원이 나간다. 그리고 가장 큰 비용이 바로 사무실 임차료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법인은 내 거주지, 집에다가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법인은 사무 공간이 별도로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따로 하나 임차를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40만 원으로 가정을 해놨는데 요것도 물건에 따라 상이하겠죠. 정말 싸게 하시는 분들은 뭐 소사무실이나 이런 거 하셔가지고 뭐 한 25만 원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사무실 어차피 임차할 거 내 아지트 한 개 만들겠다 하시면서 원하는 물건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 같은 사람이죠. 네, 저는 음악 감상실 겸 서재 겸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에 비용이 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네, 요거는 이제 물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라는 게 있고, 또 건강보험이 한 14,000원 정도가 나갑니다. 요거는 뭐냐면 법인이게 되면 법인이 이제 대표자에게 급여라는 걸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대표자는 건강보험을 내게 되는데 이 대표자의 건강보험을 법인이 50%를 부담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억 투자할 경우에 30만 원 급여를 책정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여기에서 14,000원은 법인이 부담하고 밑에 보시면 이제 개인도 1.4만 원을 부담을 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간 비용, 법인의 월간 비용은 62만 원이 나가게 된다. 이 62만 원은 세무비용 15만 원, 협회비 5만 원, 사무실 임차료 40만 원, 건강보험료 14,000원을 가정했을 때 62만 원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법인이 나가는 비용을 받고 이번에는 개인이 나가는 게 있는데, 사실 개인은 뭐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랑 건보료가 있는 건데, 소득세는 13만 6천 원이 있기는 있는데 사실상 이것도 소득공제를 통해서 거의 다 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세금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4,000원이 있는데 2만 6천 원 정도를 월간 합계로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 48,000원 연간 비용을 환산한 거, 그리고 월간 비용, 그리고 요거를 다 더해 보면 법인 플러스 개인의 비용은 월에 약 70만 원 정도가 나간다라고 가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대부법인을 통해서 GPL 투자를 하는 것이 과연 실이익이 되는 것이냐, 요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면 자가가 12억이 있고 현금 1.5억이 있으시고 또 국민연금이 매달 60만 원씩 들어옵니다. 그리고 60만 원 국민연금 갖고는 당연히 생활이 안 되겠죠. 그래서 자녀들이 용돈을 50만 원을 주셔서 그걸로 생활을 하시고 계시는데, 근데 자가가 있다 보니까 건보료가 22만 5천 원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이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1.5억을 은행에 넣어두고 조금씩 꺼내서 쓰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겠죠. 자, 이런 상태일 때 대부법인으로 직장가입자가 돼서 1.5억을 대부법인으로 GPL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좀 같이 볼 건데요.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추가 현금 흐름이 52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대부법인을 통해서 1.5억을 GPL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자로 매출이 100만 원이 이제 매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100만 원 중에 비용이 아까 저희가 70만 원 나간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있고 70만 원 비용으로 나가면 30만 원을 급여로 책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급여가 30만 원 들어오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전에는 건강보험료가 22만 원이 나갔어요. 근데 이제 다 이 건강보험료도 이 비용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굳이 표기할 게 없고요. 이제 아까는 없었던 급여라는 게 들어오게 되는데 급여가 30만 원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합계 소득이 14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는 87만 5천 원이었는데 이제는 140만 원이라는 소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추가 소득이 52만 원이 발생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좀 추가로 늘어나는 거면은 뭐 괜찮은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건강보험료 줄이자고, 내가 22만 5천 원 줄이자고 비용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70만 원을 비용 부담을 하는 거니 이거 좀 안 맞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맞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당연한 거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싶은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내가 매달 쓸 수 있는 현금의 흐름이 좀 넉넉했으면 좋기 때문에 매달 내는 게 싫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 소득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만큼이 매달 건강보험료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싫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싸리 차라리 돈을 이만큼을 버는 거죠. 돈을 아싸리 현금으로 많이 만들어서 이만큼 건보료가 내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요만큼의 갭이 더 생겨갖고 좀 더 여유 있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 이게 저는 목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용이 나간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나갈 거 안 나가고 추가로 들어오는 거 합산했을 때 52만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이 생기는 거라서 저는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나는 추가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건강보험이 내는 게 싫어, 난 이게 기분이 나빠, 이게 나는 목적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게 맞지 않는 플랜인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1.5억에서 조금씩 꺼내서 생활비를 쓰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편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할 바에는 나는 차라리 비용이 70만 원 법인 운영하는 걸로 인해서 나간다 하더라도 추가 현금 흐름이 52만 원이 더 생기는 게 나는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번, 그냥 은행에 돈 있는 걸 조금씩 꺼내 쓰는 게 마음에 든다, 그러면 1번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나는 그건 좀 꺼내 쓰는 게 그렇게 편하게 소비 활동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매달 돈이 들어와서 좀 편하게 쓰고 싶고 돈이 조금 더 들어오면 좋기는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2번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2번이 조금 더 매력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1.5억을 투자한다는 가정하에 만든 표인 거고요. 이제 조금 더 현금의 여유가 있어서 3억으로 GPL 투자를 하신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추가 소득은 152만 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용이라는 거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용은 고정되어 있고 투자 금액이 많아진다고 해서 비용이 늘어나질 않습니다. 물론 법인 결산 비용이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닐 거고요. 이게 투자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법인 설립을 해서 이런 GPL 투자를 통해서 이제 현금 흐름을 만드시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잠깐 다시 여기로 돌아가면 요거 보시다 보면 이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게 지금 법인으로 투자를 했을 때 비용 70만 원 들어가는 거라면 나는 이거를 그냥 개인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70만 원 비용이 안 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개인으로 투자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조금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개인으로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이자 소득이 아까는 이자 매출로 100만 원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자 소득으로 72만 5천 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1.5억당. 왜 그러냐 하면은 법인이랑 개인이랑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개인으로 투자하게 되면 27.5%가 원천징수가 돼서 이자를 수령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자를 이렇게 수령하시게 되면은 건강보험료가 원래는 22만 원이었는데 건강보험료가 34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전에는 우리가 법인으로 설립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오히려 줄었었잖아요. 근데 개인으로 투자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라는 게 재산과 소득을 합산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72만 원이라는 소득이 늘었잖아요. 그 소득이 늘었으니까 건강보험료도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 계산을 해보면 추가 소득은 61만 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법인으로 했을 때 52만 원 정도의 추가 소득이 만들어졌었는데 개인으로 하니까 61만 원이 늘어나는 거냐? 난 이게 더 좋다.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늘기는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하냐?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얼마가 느느냐가 중요한 건데 나는 개인으로 하겠다라는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실제로 이런 분도 계시고요. 네,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일장일단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법인으로 했을 때 이 비용이 있잖아요. 이거를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줄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법인 비용표를 보면은 좀 줄일 수 있는 내역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세무기장료 같은 경우에는 계약하겠다는 나름인데 저희 고객분들은 저희 세무사님이 10만 원의 세무 기장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되는 거냐면 원래는 비용이 70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5만 원이 세이브가 되는 거죠. 그럼 비용이 65만 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무실 임차료도 지금 40만 원으로 제가 가정을 해 놓은 건데 이것도 소호 사무실 같은 걸로 하시게 되면 한 15만 원 정도로 더 세이브 할 수가 있습니다. 25만 원짜리 소호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럼 65만 원에서 15만 원 빼면은 또 50만 원으로 비용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나는 또 내가 전대차를 들어갈 수 있다. 지인 중에 사무실 월세 들어가 있는 분이 있는데 그 공간이 넓어서 나 전대차 계약 들어가서 내 책상 한 개 놓을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소호 사무실 비용 25만 원까지도 안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또 마이너스 25만 원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전체 비용이 5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만약에 70만 원 비용이었는데 이게 전대차까지 해서 25만 원까지 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비용이 줄어든 만큼 70에서 25 빼면은 45잖아요. 그럼 45만 원이 추가 소득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다 합치게 되면은 한 97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늘어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으로 했을 때는 61만 원이었으니까 이것보다 유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개인이 유리하냐 법인이 유리하냐 이것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내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좀 나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대부법인을 통해서 GPL 투자를 하는 것이 건강보험료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된다. 요 실질적인 법인 비용과 관련된 것까지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요. 이 대부법인을 통한 GPL 투자가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그런 만능 열쇠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정말 새로운 문을 열게 해주는 황금 열쇠가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실이득이 되는지 잘 따져보시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거 활용하는 거 알아보실 때 저희 센터로 연락들을 많이 주시는데 방문하실 때 그냥 방문하지 마시고 전화 통해서 예약하시고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시원한 커피랑 맛있는 다과 정도 준비해서 조금 더 응대를 잘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또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2024년 10월 24일까지 전 직원 연봉 1억인 회사를 만드는 사람 오영일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